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제3의 개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글로벌 탑10 시티 인천입니다. 이것은 인천이 갖고 있는 모든 여건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인천입니다. 2023년 인천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4.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인천 경제 성장의 비결과 제2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계획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유정복 인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네. 지역소득 통계를 보면 인천시의 경제 성장률이 4.8%로 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장률 1위를 달성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인천의 경제 성장률이 제1의 도시로서 우뚝 섰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또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모든 생산, 소비, 유통 그리고 경제 활동의 종합적인 지표인데 이 2년 연속 대한민국 제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것은 인천이 갖고 있는 잠재적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경제 여건, 토양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또 그만큼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 생각돼서 인천의 희망이기도 한 아주 바람직한 지표다 생각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부분에서 이 성장률이 다른 지역보다 늘었더라고요. 인천이 갖고 있는 산업 여건이 무역, 제조 그리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게 됐고 또 이것은 특히 앞으로 미래형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나의 예고해 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총 생산 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594조, 그리고 서울이 548조로 역시 크긴 큽니다. 그래도 인천이 117조 원으로 부산 규모, 부산은 114조 원인데 부산은 조금 앞질렀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미 900만이 넘는 도시고 경기도는 1,400만에 이르는 대단히 그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이 단순 수치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도시 간 비교를 볼 때 부산이 우리보다 25만 인구가 많지만은 경제 규모가 인천이 앞섰다는 것은 대단히 그 인천의 경제적 지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의 상황이고 이것이 도시 간 경쟁에서 인천이 월등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 경제도시로 완성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 인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인천은 지금 갖고 있는 제조업에다가 또 물류 그리고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분야들 예를 들면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UAM 수소 또 AI 로봇 이와 같은 신성장 동력을 하기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 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나가는 한편 또 인천은 15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있는 15,000여 기업들이 바로 제대로 제조업 기반을 좀 충실히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경제의 그 붐을 소위 말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제2경제도시 인천이 가고자 하는 미래형이고, 특히 인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경제 인프라 이거를 살려나간다 하는 것이 인천의 그 경제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올해 업무 보고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공유회를 개최해서 정책 성과를 직접 설명하시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셨습니까? 보통 이제 업무 보고하면 각 실국 부서별로 그 한 해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침받고 하는 형태인데, 사실상 인천시의 경우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축지도 하고 있지만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고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시민 공유 형태의 업무 보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경제 분야, 문화 분야, 또 복지 분야, 또 교통 해양 분야, 또 이제 글로벌 도시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각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나 또 그 단체, 또 시민들과 함께 이런 시정 공유회장을 만들어서 이번에 업무 보고를 형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시정에 대해서 소상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시 입장에서도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일단을 다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매우 유익한 시정 공유 시간이 됐고, 앞으로 인천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토대 위에서 시정을 펴나가게 되는 하나의 일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무 보고보다 뭐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어떤 뭐 그런 약간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업무 보고할 때는 한 분야별로 30분이면 될 걸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거의 한 분야별로 2시간 이상씩 그럼 뭐 한 걸렸습니다. 1박 2일 정도 하신 겁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분야씩 했기 때문에 네. 1박 2일은 아니고 한 5일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천시가 제2 경제도시 못지않게 또 글로벌 톱10 시티도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 글로벌 톱10 시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제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고 제동포청이 위치하고 있고, 이런 인프라를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간다. 이런 틀에서 이미 국내 도시와의 경쟁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도시와의 경쟁 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영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공항경제권을 강한 남단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기존의 송도 또 영종뿐만이 아니라 원도심이 갖고 있는 제조업 부분의 일반 경제 산업 부분을 모두 함께 어우르는 이런 경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중심적인 도시, 그것이 바로 글로벌 탑10 시티를 향하는 인천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에 또 다른 그 큰 현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인데, 이 인천시가 어떤 종료 시점을 두고도 이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다른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은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대체 매립지 선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3차 공모까지 사실 공모에 응하는 곳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4차 공모를 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방식에 접근되는 4차 공모에 최선을 다해서 이 공모에 참여하는 그런 지역도 사업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4차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동시에 이제 정부에서는 직매립 금지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각로를 이거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모두가 소각로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매립지 문제를 발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톱10 시티를 목표로 한 인천시의 경제발전 전략, 그리고 인천시의 현안들을 살펴봤습니다. 한편 인천은 관광도시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원도심인 인천역을 중심으로 레트로 감성을 자아내는 관광 명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경인 취재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역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은 차이나타운. 붉은 대문으로 들어가면 작은 중국이 펼쳐집니다. 1883년 인천항 개항 직후 천국 조계지가 있던 곳입니다. 화교들이 고향의 전통 문화를 계승해 만든 사당도 이색적입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왔고요. 인천 차이나타운 얘기는 많이 듣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처음 와서 들어가 보니까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 많이 있고 뭐 작은 중국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보니까 어땠어요? 중국 같았어. 중국 같아요. 네. 뭐가 좀 좋은 게 있었어요? 점심에 뭐 먹었어?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짜장면? 네, 중국집에서 먹었어. 일단 볼 게 너무 많고 아이들도 일단 할 것도 많고 음식들도 맛있어서 좋아요. 늘 와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바람 쐬러 아이들이랑도 오고 저 친구 부부도 와가지고 또 데리러도 오고. 1883년 제물포항 개항 이후 근대거리가 조성됐던 개항장은 인천의 바다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곡물 창고였던 곳을 지난해 상상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현대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큰 것 같아요. 넓고 막 탁 트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대와 현대를 잇는 상상 플랫폼의 1층에는 전통 한지 공예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체험하고 또 이런 전통 제품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관심이 지금 그 K 컬처가 또 굉장히 그 외국에서도 지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도 이 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그 한지의 위대함을 과학성을 이제 보여주려고 손 이렇게 뭐 양손을 치켜 드시고 야 대단하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45분 동안 월미도 일대를 돌아보는 월미 바다 열차는 일찌감치 표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인천 내항과 외항, 인천대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세워진 팔미도, 서해바다의 낙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개항 이후 풍경과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치열했던 상황을 문화해설사의 설명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유공원 꼭대기에 빨간색의 이국적인 그 건물이 있어서 당시에는 그 건물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아 인천에 다 왔네 할 정도로 인천의 랜드마크였대요. 근데 그 건물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때 폭격으로 사라졌어요. 근대로 돌아가는 시간여행, 인천 관광의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